네,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보도록 할게요. 자, 관계대명사의 원래 기본 형태는 우리가 한정적 용법이라고 했었고요. 그 기본 형태에 대한 이해를 잠깐만 복습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새롭게 계속적 용법을 이해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보면요. 우리가 이제 관계대명사 대시 이 문장에서 주격의 형태로 쓰여서 뒤에 주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쓰여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원래 형태의 관계대명사를 이해할 때는 이 앞에 선행사를 먼저 해석하지 않고 이 뒤에 관계대명사 절의 내용을 1차적으로 먼저 보고 이 뒤에 이 관계대명사 절이 앞에 선행사를 꾸며주도록 순서상 뒤에 게 1, 앞에 있는 선행사가 2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는 의사들인 두 명의 아들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뒤에서부터 먼저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친숙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금씩 중3 이상의 지문들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관계대명사 앞에 쉼표가 붙어 있는 형태가 보일 거예요. 모든 관계대명사 앞에 쉼표가 붙어 있지는 않고 보통은 이제 who나 which 또는 뭐 관계부사 where이나 when 같은 거 앞에 많이 붙어 있을 텐데 그때 그 쉼표가 붙어 있는 관계대명사 그 상태를 우리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다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쉼표가 붙어 있을 때 그러면 어떤 차이를 보이게 되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쉼표 뒤에 이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선행사를 대신하는 대명사가 합쳐져 있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접속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맥락에 맞추어서 and가 제일 일반적이긴 하지만 but일 수도 있고 뭐 because일 수도 있고 뭐 so일 수도 있고 맥락에 가장 적절한 접속사를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넣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대명사는 선행사였던 이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인 게 가장 일반적이지만 앞에 문장 전체의 절이나 아니면 앞 문장의 일부 구를 대명사로 대신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설명이 복잡하면 자 바로 이제 예시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보죠. 자, 쉼표, 계속적 용법이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 앞에 있는 문장을 먼저 다 일단 해석을 합니다. 아까처럼 여기 선행사 앞에서 끊고 뒤에 관계대명사절부터 해석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구조가 아니라요. 쉼표가 붙어 있는 관계대명사절은 쉼표 앞까지를 1차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두 명의 아들들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who 같은 경우는 아까 쌤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꾼다라고 했는데 이 문장 같은 경우는 and라는 접속사가 맥락상 적절해요. 그래서 그 두 명의 아들들이 의사들이다 라는 거를 이 문장에서 전달을 하고 있는 거라서 and라는 접속사와 대명사는 앞에 이제 선행사였던 two sons를 대신하는 they 이렇게 전환을 해서 나는 두 명의 아들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의사들이다 라는 문장을 전달하게 된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가장 큰 계속적 용법과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한정적 용법의 가장 도드라진 특징은 이제 쉼표가 붙어 있다라는 외관적 특징 외에도 이제 앞에 거를 다 해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절을 접속사와 대명사로 전환해서 해석을 하더라 라는 그런 특징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요 밑에 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I try to use the cups which were broken. 자, 얘도 이제 쉼표 뒤에 which가 나와 있고요. 아까는 이제 선행사 부분이 사람이어서 who였다면 이번에는 사물이기 때문에 which도 나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상 나는 시도했습니다. 컵들을 사용하는 것을. 자, 그리고 뒤에 문장을 잘 보면요. 얘는 지금 그 컵들을 사용하기를 시도했는데 사실상 알고 보니까 컵들은 깨져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컵을 사용하려고 봤더니 그런데 사용을 못할 정도로 깨져 있는 상황이야.
자, 이럴 때 우리가 맥락상 적절한 접속사는 아까처럼 and보다는 but가 들어가면 나쁘지 않겠죠? but고 그 다음에 대명사는 앞에 이제 우리가 받아주는 선행사가 컵스인지 아니면 구인지 아니면 문장인지 이런 걸 봐야 될 텐데 얘는 지금 뒤에 수식하는 내용이 뭐가 깨졌다는 거야? 컵들이 깨졌다라는 거니까 컵들을 대신받는 대명사 they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앞에 이제 명사 선행사를 대명사로 바꾸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 예외적인 경우는 아래에서 예문을 통해서 좀 더 설명을 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하지만 그것들은 깨져 있었다라는 형태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의할 부분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런 문장 잘 보세요. Some animals can use tools which I feel amazed at. 자, 얘도 쉼표 뒤에 관계대명사니까 계속적 용법이고 우리가 앞에서부터 해석을 해나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약간의 동물들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구들을까지 여러분들이 먼저 해석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위치가 당연히 tools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tools는 지금 도구들이라는 명사니까 지금 뒤에 불완전한 요소는 at라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요 내가 놀라움을 느낀 대상이 요 도구들인가 보다 해서 도구들을 대신하는 대명사 them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and가 접속사로 흘러가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런데 내용을 보면요. 약간의 동물들이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도구들에 내가 놀랐습니다. 말이 됩니까? 아니죠. 지금 내가 여기서 놀라워하는 대상은 도구들이 놀랍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동물들이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앞문장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 내가 놀라움을 느낀 거겠죠. 자, 이렇듯이 앞에 선행사라고 했을 때 반드시 이제 한정적 용법, 우리가 기존에 친숙한 관계대명사의 선행사처럼 앞에 붙어 있는 명사만 선행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물론 계속용법에도 이렇게 앞에 문장 내용 전체가 선행사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앞에 문장 내용 전체를 받을 때 대명사는 단수 취급을 받아서 it로 반드시 써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약간의 동물들이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뭐에 놀라움을 느낍니다? 그것! 여기서 그것은 약간의 동물들이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 앞문장 전체의 내용을 받는 대명사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괜찮겠죠? 자, 그 다음 거 한번 가볼게요. They bought a farm in which goats lived 라고 나왔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they가 주어, bought가 동사고 그들이 농장을 샀습니다 라고 문장이 하나가 끝났고 쉼표 다음에 이번에는 전치사 플러스 위치가 붙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붙어 있으면 뒤에 항상 문장이 어떻다? 완벽한 문장이 나온다라고 했죠? 애초에 이 in이라는 전치사는 이 관계대명사절의 끝에 붙어 있어서 이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던 여기 위치 다음에 불완전함을 이끌었던 그런 요소였단 말이지. 근데 이 불완전함을 이끌었던 요소가 문장의 앞으로 관계대명사절의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남을 수밖에 없겠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전치사 플러스 위치 앞에 장소 선행사가 나오면 우리는 where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쉼표가 붙어 있을 때도 가능합니까? 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계속적용법 쉼표가 붙어 있을 때도 전치사 플러스 위치는 where. 다만 이제 앞에가 장소 선행사여야 돼. 이렇게 where로 전환이 가능하겠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쉼표가 붙어 있는 관계부사 where절은 어떻게 해석하냐? 얘도 앞에서부터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농장을 샀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염소들이 살았다라는 and there로 바꿔서 쓸 수 있는 그런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도 익숙해져 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유형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와서 두 개만 발췌를 해봤어요. I visited the British Museum 하고 쉼표 대십니까? 위치입니까? is in London 이렇게 나왔어요. 자, 지금 문장을 보자마자 나는 영국의 박물관을 방문했다. 그 다음에 쉼표가 붙어 있고 그 다음 관계대명사라고 볼 수 있는 게 뒤에 주어가 빠져 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원래 같으면 쉼표가 없을 때 앞에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를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고 거기서 또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갈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쉼표의 유무를 통해서 쉼표가 붙어 있는 경우는 절대 관계대명사가 대시나 what은 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쉼표가 보이고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1차적으로 that과 what을 보기에서 지워줘야 돼. that과 what은 절대 계속적 용법으로 못 쓴다라는 거 정리 잘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who입니까 which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더라면 둘 다 쉼표 뒤에 쓸 수는 있지만 그때 가서는 여러분들이 뭘 따져봐야 돼? 과연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가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물을 의미하고 있는지 아니면 문장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지 아니면 문장의 구의 자리에 해당되는 내용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지? 사람이면 who가 되겠고 그 외에 앞에 선행사 사물이나 아니면 문장이나 아니면 구의 내용은 which로 받으면 된다라는 거야. 이제는 박물관이 런던에 있다라는 거니까 which가 되겠고 원래 문장은 뭐겠어요? and it가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마지막 문항이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은 굉장히 정답률이 떨어지는 걸 목격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해보자. 자, 먼저 Chris only blames his colleagues. 쉼표 which냐 who냐 makes his boss angry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문장은 크리스가 오직 여기 blames는 비난합니다, 탓합니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colleagues는 직장 동료들을 말하죠. 그래서 크리스가 직장 동료들을 오직 탓합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내용을 보니까 그의 보스를 화나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 쉼표니까 일단은 보기에 that과 what이 있으면 1차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는 요인이었고 자, 그런데 얘는 보기에 which입니까 who입니까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단순하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 명사가 직장 동료니까 사람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who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 딱 좋은데 지금 여러분들 크리스가 비난하는 그의 직장 동료들이 그의 보스를 화가 나게 만든다라기보다는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 his colleagues가 복수 주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and they가 됐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make의 s가 3인칭 단수일 때 오는 건데 they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의 직장 동료들이 그의 보스를 화나게 한 건 아니구나 라는 걸 유추할 수 있었고 그렇다면은 두 번째 경우의 수는 뭐였어? 앞에 나와 있는 문장 전체를 우리가 선행사 삼아서 뒤에 쓸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런 경우에 앞에 문장 내용을 받는 경우에는 접속사 맥락상 제일 적절한 거 쓰고 그 다음에 it라는 대명사로 대체해서 쓴다라고 했었죠. 그럼 it가 쓰였다면 이 뒤에 make 관계대명사절에 s가 붙어있는 이 단수형 동사도 납득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답은 which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크리스가 그의 직장 동료인들만 탓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크리스가 직장 동료 탓만 한다라는 앞문장의 내용이 바로 그의 보스가 화가 나도록 만든다라는 내용이 된 거죠. 자, 여기까지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었어요.